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 산 사람들 완전 당했다. 전국 아파트 난리 났네요. 전국 집값이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이제는 부동산에 냉정한 시각이 요구됩니다. 아직은 상승하는 지역보다 하락하는 지역이 많은데 정부 부양책만 믿고 고금리에 서울이 아닌 지역이나 불확실한 것들을 매입했거나 연끌로 투자를 한 분들은 정말 크게 당했습니다. 특히 소외지역은 빈집과 은퇴세대 1인 가구로 인해서 장기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양극화로 장기간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핵심 지역이 꽤 올랐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 사는 사람들 완전 당했다. 전국 아파트 난리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지금 서울은 부동산이 호랑이, 불타는 호랑이처럼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이 정부가 과연 이 활로 불타는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집값 전망입니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양비론으로 가면 안 돼요. 양쪽 선택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이걸 냉정해져야 합니다. 먼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보면 서울 여름까지 절정을 찍고 겨울부터 또 떨어질 것이다. 근데 왜 잡냐? 두 번째, 경기, 인천, 지방은 현재도 보합일 뿐이다. 서울만 뛴다 이 말이에요. 일부는 급락장이다. 2009년에 반등 한번 했다가 그때 잡아서 이제 네스키 바운드죠. 2014년까지 추락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딱 이 상황이다. 오, 그럴싸하네요. 이제 마지막 네스키 바운드 하고 올 가을부터는 아주 곡소리 날 것이다. 하락 요인으로는 집값 거품이 심하다. 환율도 불안하다. 대출 이제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왜? 어떤 선을 넘어섰어. 네 번째, 경기 침체. 경기는 아직도 지금 좋지가 않다. 인구도 감소하고 공급도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거 본격화되면 엄청나다. 아, 하락 요인 그럴싸하네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집값 상승. 서울이 2, 4년간 대세 강세장에 진입했다. 지금 서울 봐라. 이미 23년에 상승을 했고, 자, 겨울에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지금 아예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등하고 있지 않느냐. 서울 지금 폭등이란 표현 맞아요. 그런데 경기, 인천, 지방 지금 서울을 따라가는 곳들, 바짝 붙은 곳들은 부분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수도권이 뭐 서울만큼은 지금 아니라도 2019년에서 2021년 집값 폭등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방으로 그냥 릴레이식으로 다 뛰지 않았느냐. 대세 상승하고 지금 비슷하다. 다만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경기, 인천, 지방은 많이 뛰지 않고 서울 중심으로 뛸 거다. 이게 집값 상승이에요. 상승 요인을 보면 지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캐나다는 벌써 2번 인하했고 유럽도 이제 동결했지만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유력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하할 수밖에 없다. 해외 집값이 지금 뛰는데 뭔 소리냐. 미국 집값이 지금 미친 듯이 신고가 찍고 있다. 우리나라 20년간 쌍둥이인데 미국이 뛰면 우리나라도 뛴다. 정부 정책, 정부는 집값 못 띄워서 안 달랐다. 안 달랐다. 맞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집값 떨어뜨릴 생각이 1도 없어요. 경제 회복. 지금 경제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급 부족. 자, 장기적으로는 공급 폭탄 맞지만 1년에서 3년만 놓고 보면 공급이 별로 없어요. 입주한 물량이 없으니까. 특히 서울은 아예 그냥 너무 부족해요. 화폐 가치가 너무나 하락했어요. 돈 가치가 돈을 너무 찍어내가지고. 여기 보면 부동산 양극화 피할 지역. 이제 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두 군데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죠. 주택 매매 양극화 뚜렷. 신축, 노후, 서울, 지방, 아파트 정반대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즉 가는 놈은 가고 서울은 뛰고 그 다음에 지방은 떨어지고 신축은 뛰고 구축은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죠. 자, 부동산 양극화 피할 지역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제는 올라간다 떨어진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소외 지역은 잡으면 안 되고 비교 열세, 우세 지역이 아니라 비교 열세도 가지 마세요. 자, 못난이는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소외 지역, 경기도 외곽, 파주, 양주, 김포, 안산, 평택, 안성 뭐 여기만 있겠어요? 웬만하면 서울에서 먼 지역들은 다 소외 지역이에요. 자, 인천의 외곽, 강화군, 중구, 동구, 남구 전체적으로 인천 자체가 외곽인데 조심하자고요. 자, 지방 5대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들, 중수도시는 아예 전체라고 써놨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합니다. 영원히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관망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비교 열세. 많이 뛸 곳이긴 하지만 그 돈이면 이곳이 더 뛴다. 그러니까 덜 뛰는 거기를 잡지 마라. 이게 비교 열세예요. 먼저 강남은 많이 다 뛰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같은 돈 주고 덜 뛰는 곳들. 개포동,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자, 궁극적 요인이 뭡니까? 다 테헤란로 남쪽, 한강에서 거리가 먼 곳들은 가성비가 낮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건 그냥 거의 뭐 100%의 예측이. 그냥 무슨 언제 올라가고 집값이 언제 떨어진다 이것은 틀릴 수가 있는데 어디가 많이 가고 어디가 덜 간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서울도 가성비가 낮은 곳들 알려드릴게요. 자, 목동. 즉 입지라 함은 강남 서초가 중심이에요. 용산이 중심이 아니에요. 집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남 서초에 좀 더해준다면 용산 성동이에요. 이 사각형. 알았죠? 여기에 이게 입지예요. 절대 입지. 이거 입지에서 거리가 먼 곳들은 입지가 안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자고요. 강남이 가성비가 낮다 아까 했고, 자,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울에서 가성비가 낮다. 지금 4개 구 거기에서 먼 곳들, 목동 거리가 머네요. 근데 왜 비싸요? 입지는 안 좋은데 학군으로 버텼어요. 입지로 버텨야 하는데 엉뚱한 것으로 버틴 곳들은 미래 전망이 안 좋아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뛴다. 자, 마포도 너무 서쪽으로 치우쳤어요. 지금 업무지구 때문에 비싼데, 자, 업무지구의 효과는 한계가 있어요. 입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강동, 강서 너무 사이드 쪽에 있죠. 새 아파트 엄청 비싼데 결국 입지로 가는 게 아니라 새 거라는 대단지라는 걸로 가는데 몇 년만 지나면 확 달라지겠죠. 자, 이제 경기 가성비가 낮다. 여기도 많이 뛰는죠. 자, 분당, 광교, 송도, 위례, 이기 신도시 전체 뛰겠죠 많이. 다만 이 돈이면 서울의 어디에 비해서 못 뛴다 이 말이에요. 가성비가 낮다고 표현했잖아요. 분당 여기 살 돈이면 서울 가봐라 이거예요. 그 돈에. 자, 이제 못난이 3기 신도시하고 경쟁하는 곳들은 못난인데 경기도 인천 재개발 재건축, 즉 경기도 인천 3기 신도시가 앞으로 60군데나 들어올 거예요. 택지지구까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비싸잖아요. 조합이 있어서. 얘들은 또 난개발일 가능성이 커요. 재개발 재건축은. 신도시는 딱 갖춰진 정제된 도시고 계획도시고.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신도시가 훨씬 싸죠. 상한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경기도 인천 재개발 재건축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 위험도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전부, 수도권은 외곽 지역이 구축의 추가 분담금 합치면 신축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위험한 상황. 웬만하면 미분양 잡지 마세요. 아무리 꼬셔도.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차라리 기존 아파트가 미분양보다 더 낫습니다. 그다음 나홀로 아파트. 아무리 강남이라도 나홀로 아파트 잡지 마요. 그 돈이면 차라리 한강 라인에 조금 더 세대수 많은 것들이 더 뛰어요. 자, B아파트. 재개발이 아닌 B아파트는 찾아보지도 마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선택 3가지를 보자고요. 집을 살까 말까? 전세난에 아파트 값도 올라 무주택자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부동산 선택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매입을 해야 할 곳, 그냥 매입을 해도 그만, 좀 더 관망해도 그만인 곳, 무조건 팔고 갈아타야 할 곳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매입, 지금 비싼 곳들, 소위 우리나라 집값을 이끄는 곳들을 이 현 시점에서 관망한다? 폭락장을 기다린다? 돈도 있는데 이건 바보짓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모자라니까. 돈이 있는데 폭락을 기다린다? 여러분들 지금 해외 집값도 비싼 것들은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강남은
올라왔지만 지금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봐요. 한강변, 마용, 성광. 자, 강남과 한강변은 우선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걸 기다린다? 아이,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울은 전체적으로 뭐 저는 잡아도 된다고 봐요. 외곽은 좀 고민 좀 해보겠지만 그래도요. 경기 인천에서 부자 동네 핵심 지역은 잡아야 돼요. 왜? 얘들은 또 계속 뛰니까. 광역시에서도 제일 비싼 곳들은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보통 경기도의 대부분 중심 지역들, 경기도의 1, 2기 신도시, 경기도의 대부분의 좀 괜찮은 지역들, 인천의 대부분 괜찮은 지역들, 지방의 대부분 괜찮은 지역들은 무조건 못 사게 하는 것도 그래요. 뭐 폭락장이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양극화로 가는 거지 폭락이 온다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도 그만, 그냥 기다려도 그만인데 저라면 삽니다. 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다른 나라나 제반 여건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만 이거 잘 보세요. 갈아타기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좀 더 먼저 갈아탔으면 좋지만 뭐 이미 지나갔고, 자,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내 걸 갈아타세요. 안 팔린다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싸게라도 던지고 갈아타라고요. 이때 안 갈아타면 더 올라가게 되면 영원히 못 갈아타요. 보세요. 서울 외곽에서 웬만하면 중심부로 가세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기도 인천 외곽에서 서울 외곽으로 가세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 경기도 인천 외곽에서 서울 외곽으로 못 간다면 경기도 인천 중심 지역으로 가세요. 자, 지방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 아무 데나 가도 좋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의 외곽은 그냥 지방의 중심지로 가세요. 그렇다고 지방을 완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서울로 올 수만은 없으니까. 자, 지금 제가 확실하게 갈아타기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내 집 마련 몽땅 당했다. 아,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 31개월 만에 최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 양극화입니다. 지금 뛰는 곳보다는 떨어지는 곳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이란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전국 집값은 상승이에요. 왜냐? 서울이 너무 많이 뛰어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내 집 마련 당한 사람들 누구냐? 비서울을 매입한 사람들이에요. 서울이 아닌 곳들을 잡은 사람들은 당했죠. 서울과 비서울 양극화로 본격적 더 확대, 점점점 벌어질 거예요. 경기도, 인천, 지방의 대부분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이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번에 비서울의 실거주, 투자자,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아닌 곳들에 실거주를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서울 외곽은 현재까지는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당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요? 가격이 지금 올라가니까. 자, 연끌 매입은 완전 당한 거죠. 가계빚 상반기에 26조로 급증했고 3년 내 최대치라고 합니다. 현재 상승이 30%, 집값 하락이 70%. 아직도 하락이 더 많네요. 개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땅덩어리 범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5대 5입니다. 반절은 뛰고 반절은 떨어지고 있어요. 주로 서울은 거의 다 뛰고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지방은 다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년에서 21년 전국 폭등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물론 2020년, 21년처럼 전국이 다 서울처럼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집이 남아도는 것도 있고 인구 감소, 공급 폭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은 관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입해야 돼요. 불확실한 것들 매입. 이 사람들도 당한 겁니다. 부동산 수도권과 지방의 고분양가 미분양을 매입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피 많이 뛰었나요? 별로 안 뛰고 참 아직도 빌빌거리잖아요. 당했잖아요. 서울 상급지를 제외해서 가격 폭락했다고 매입. 여러분들 경기도, 인천, 지방에 가격 폭락한 것들 매입했는데 재미가 좋으신가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자, 재개발 관련도 없는 빌라, 오피, 상가, 토지 이거 잡으신 분들 재미 좋으신가요? 오히려 팔리지도 않아서 걱정이죠. 자, 이제 소외지역 대폭락의 요인. 1인 가구가 천만 시대예요. 주택 붕괴 시나리오예요.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소외지역이 폭락할 수 있는, 대폭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큰 게 빈집이 1000만 가구예요. 실제 빈집은 여러분들 200만 가구인데
근데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거,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잉여집이거든요. 남는 집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1000만 가구. 26년 빈집, 다주택, 법인 1000만 가구라고 합니다. 와, 빈집 200만, 다주택 700만, 법인 100만, 1000만 가구 많네요. 위험. 수도권하고 지방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다 위험해요. 두 번째, 은퇴 세대가 1000만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은퇴 1000만 명 80%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어요. 재산이. 즉 은퇴하면 돈도 안 나와요. 집을 줄여서 가거나 아예 팔아야 할 처지예요. 그래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1위에다가 65세 이상 빈곤율, 65세 이상의 인구가 25%나 돼요. 생활비도 없고 주택을 그러면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은퇴세대 1000만 시대는 이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 집을 팔 텐데 소외 지역을 판다 이 말이에요.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 이것도 위험해요. 2023년 1000만 가구,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고요. 자, 1인 가구 특성, 20대, 60대 노년들이 많아요. 주택 욕구도 부족하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죠. 여기 재건축, 재개발 좋은 곳과 나쁜 곳을 아예 제가 딱 짧은 시간에 정리해 줄게요. 자, 재건축, 재개발 먼저 지방에 어떤 빌라나 이런 것들이 다세대가 있다고 봐요. 3억. 경기도에 6억짜리가 있어요.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3억, 6억. 서울은 12억. 추가 분담금을 공이 그냥 5억씩 했어요. 자, 5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지방이라고 덜 나오고 서울이라고 더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인건비나 공사비는 똑같기 때문에. 다만 비싼 곳들은 고급화로 가니까 더 내는 거예요. 아무튼 지방 3억, 5억 했더니 8억이네요. 추가 분담금까지. 경기도 6억, 5억 했더니 11억이네요. 그 다음에 서울 12억, 5억 했더니 17억이네요. 근데 미래 기대 가격이 지방은 8억밖에 안 돼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11억이 이렇게 했더니 11억인데 미래 기대 가격이 14억. 그래도 3억이라도 버네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도 17억인데 얘는 27억까지 기대감이 있어요. 10억이나 벌 수 있네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서울 위주로 몰리는 거예요. 서울은 오래된 아파트도 돈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서울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특히 중심지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 더 좋다고요. 주변 시세 보면 나오잖아요. 6억 8억. 그리고 경기도 10억에서 14억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은 17억 27억. 결국 왜 지방이 푸대접을 받고 경기도는 왜 머뭇거리고 서울은 왜 오래된 아파트도 환영을 하는지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집값 하락 위험 6가지. 수도권 외곽, 경기도, 인천, 중대형이 상당히 많은데 수도권 외곽은 조심해야 돼요. 세종시도 좀 조심합시다. 지금 잡을 타이밍 아니에요. 왜? 빈집이 좀 많아요. 20%나 되고 전국 1위의 하락률인데 조금 회복을 보고 판단하자고요. 지방 아파트, 충청, 전라, 경상도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들은 지금 잡을 때가 아니다.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 경기, 인천 20년 이상 된 것들은 좀 조심하세요. 아니, 좀 비싼 곳들은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일 비싼 게 10억 미만인 곳들은 좀 조심하자고요. 비주택,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토지, 상가, 지산, 빌라, 오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없는 것들 중심으로 조심하라고요. 미분양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 여러분들 미분양은 어떤 경우도 좋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과 비서울. 여기 보면 0.28인데 실질적으로 0.3 넘게 뛰었죠.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서울은. 그런데 경기도, 인천도 서울처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오합입니다. 자, 지방 마이너스 보세요. 심각하죠. 양극화예요. 인구 반절 가까이의 지방과 인구 반절 가까이의 서울 거의 반으로 나눴네요. 자, 그리고 미분양 지방 보세요.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 여러분들 시중금리가 계속 금융당국이 압박을 하는 바람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가상금리까지 있죠. 그래서 아파트 매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여건이네요. 기준금리 지금 미국, 유럽, 한국인데 트럼프 변수가 좀 발생을 했죠. 결국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겠지만 언제 내려가는지를 좀 봐야겠어요. 원화가치
지금 우리나라 돈이 너무 계속 지금 1380 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위에서. 빨리 1200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그래서 아파트 신중하자. 고금리에 당한 사람들 예전에 많죠. 고금리, 영끌 집값 하락할 때 자 매수하신 분들 못 버티고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파트 폭탄, 지금 이 폭탄이 아파트를 꽉 쥐고 있네요. 잘못 잡으면 이런 짝이 나요. 서울 아파트가 지금 오르다가 가을 이후에 꺾일 것이냐 아니면 2, 3년 계속 오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상급지는 타이밍 매입보다도 바로 매입, 장기 보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